자, 저희는 두 번째 끝장낼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끝장낼 이슈는 검찰 관련 이슈입니다. 검찰총장과 특수본의 갈등 쇼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수본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쇼다라고 규정을 지었는데요. 우리 정은혜 의원님, 쇼입니까? 아니면 뭐 진지한 갈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갈등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외부로 그게 드러났겠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SNS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언론과 접촉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정리가 되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검찰의 존재의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구속 취소가 되었으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의 저는 존재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는 뭐 앞으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뭐 이런 뭐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부의 갈등으로 뭐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얘기를 한다는 것 이것 자체를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로스쿨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저는 전 국민의 로스쿨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알지 않아도 사는데 지정이 없는 것까지도 다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구속 취소 이런 거 우리가 뭐 알아보기나 했습니까? 뭐 구속당한 적도 없고 그걸 취소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 공부하시고 로스쿨 학생들처럼 저는 열심히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임세은 대변인님, 그 검찰총장이 이 대검 예규에 보면 특수본을 만들 때 특별수사본부에 간섭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우정 총장이 상당히 무리한 지휘를 했다.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항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은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다라고 좀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수본과 검찰총장 이건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수본이 이 부당한 그 뭐 수사 아니 석방 지휘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하면 검찰총장과 상관없이 보통 항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본인들이 안 하겠다 포기한 거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한 거는 지금 그냥 한번 아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께 나 한번 질렀다, 한번 반대 표시했어라고 그냥 핑계대는 수준이라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설과 추측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어차피 윤석열과 한 몸 한패였다라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그 중간에는 이른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수와 부사수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이든 어디 이렇게 옮겨 다닐 때 항상 따라다니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또 이 심우정 검찰총장 항상 이렇게 끌어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른바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관계였던 거죠. 라인 같은 말씀이시죠? 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 이번에 뭐 파면 전에 구속 취소와 그 앞전에 김용현이 제발로 검찰 들어갔던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뭔가 지시와 협력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개인적인 이건 추론입니다. 개인적인 뭔가 비리나 불법이 윤석열한테 혹은 김건희에게 뭔가 잡혀 있는 뭔가 이른바 캐비넷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전 들죠. 여러 가지로. 아니면은 그 지금 경찰에서도 사실은 내란 가담 혐의로 조지호 청장을 경찰 스스로 초반에 긴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내란과 직간접적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한 해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님?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금요일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즉시항고 일반항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행위 자체가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에 그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란에 가담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뭐 조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ጠ떳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려고 했던 검찰총장이었다면 이번 결정을 해서는 안 됐던 결정이었다고 아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즉시항고도 심우정 총장의 지휘에 의해서 안 했고 네. 또 석방 이후에 보통항고도 그 박세현 본부장이 안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윤석열 석방의 책임을 이건 뭐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2년 전에는요 검찰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걸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 왜 윤석열 피고인의 인권만을 이렇게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임세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번에 구속 취소와 이거 법을 뭐 떼니 날인이라고 바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 자체가 예. 윤석열 구속을 풀어주기 위한 그냥 하나의 밑밥이었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때문에 만든 그러한 70년 역사의 그런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이번에 검찰과 또 법원이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적법 절차 얘기했는데 적법 절차가 뭐 어떤 게 적법 절차죠? 그럼 항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의 존재가 뭡니까?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본인들이 기소하고 구속했던 사유들을 죄다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검찰의 기능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공소유지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고를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건 검찰이 존재 이유가 예. 전 없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이제 검찰이 이제라도 본인들의 실체를 드러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 이른바 여러 가지 수사에서 검찰이 이번에 제정신 차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지? 뭐가 또 그 김용현 공소장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김용현 공소장에 뭐 178페이지에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 검찰이 이제 자기 다시 태어나려는 거나라고 잠시 착각했는데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은혜 의원님 그 검찰이 적법 절차를 지금 어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만은 보통 아까 2년 전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케이스에서만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석방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의 소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법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찾아본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그 2012년에 6월에 결정이 났는데 2015년 6월에 그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현 민정수석인데 네네. 당시 법무부 차관. 네네. 예, 그 소개해 법무부 주시죠. 차관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권이 좀 폐지가 돼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내용이 그 속기록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인 앞에 법이 평등을 해야 하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유독 윤석열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 지휘한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이프로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검찰의 반발 앞으로 더 번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임세현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검찰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검찰, 나쁜 검찰 다 차치하고서라도 검찰은 자기들의 조직을 제일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최초가 윤석열이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우선주의, 검찰 예. 최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검찰들도 그 중에는 비리 검찰도 있고 뭐 떡검도 있고 뭐 다 검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만은 못 참는 겁니다.
보통은 그동안 조용했어 이 프로스가. 근데 이번만은 이건 검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매우 부당한 처사다라고 어허. 검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선 보는 넘었죠. 건가요? 왜냐하면 이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자 자기들의 임무인데 이거를 검찰총장 한 명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렸고 안 그래도 검찰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체해야 될 조직 공수처 아니 검찰이 기소청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야권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거든요. 예. 그거를 촉발시킨 게 바로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왜냐 검찰은 그들만의 그 이익 무슨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데 이거를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이 내부의 이런 반발도 좀 더 거세질 거고요. 뭐 지금 법원에서도 뭐 많은 판사분들이 이번에 구속 취소된 결정이 너무나도 법적 위반이 많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자정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논리 구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최근에도 검찰 동우회라고 해서 이 전현직 고위 검사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지금 세상 앞에 알려지기도 하고 있고 거기에 심우정 총장이 간 걸로도 지금 사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 뭐 기득권 카르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 동우회라는 것은 이제 퇴직한 검찰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그 회비 자체가 현직 검사의 회비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다. 뭐 이런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퇴직 검사라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것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뭐 카르텔, 기득권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이 퇴직한 검찰분들 중에서도 좀 깨어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예. 더 이상 검찰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떳떳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아까 정은혜 의원님 소개해 주셨던 그 검찰의 구속 취소에 대해 가지고 즉시항고를 남겨놔야 된다라고 역설했던 그분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 법률 참모 역할 맡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검찰 인사들 뭐 총장을 비롯해서 뭐 민정수석 내지는 전직 총장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검찰 내부의 카르텔 이 부분까지도 아마 저희가 좀 더 깊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중도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이분 누군지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실 권익위에 임명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네, 당시에 그 여성 비하 표현을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 때 공약집에 썼었는데요. 당시에 그 사법개혁 공약집에 여성 경찰은 범죄 현장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서 굉장히 어허. 논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부위원장까지 올라갔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중도 보수 진영의 타 후보에게서 그 자료를 좀 정보를 좀 찾았습니다. 어떤 이제 정보죠? 경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다. 아하.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하긴 하였지만 교육감이라는 게 뭡니까?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굉장히 디테일한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되진 않습니다. 예. 이 기간에 업무 파악을 하기에도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서 어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사실은 보수층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후보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극보수
극우들에게 좀 충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다. 뭐 극우 기독교 단체라든지 예. 그런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선명성이 좀 뚜렷했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당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이 보수 측에서는 악수가 되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악수. 교육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이 있지만 어머니들 아버지들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 교육감 같은 경우는 물론 진보 보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보수가 있는 지역에서도 예. 진보의 교육감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 교육적인 경험 그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당선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걱정 어린 말씀 주셨는데 이 정승윤 지금 뭐 후보라고는 부르겠습니다만은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뭐 교육 관련된 사람들 수사해봐서 또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도 또 두 아이 어머니시고 또 교육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 정승윤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초등학교 두 아이가 둘인데 이제 교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 실제로 교육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지만요. 교육감이 사실 서울시장, 시장만큼의 권한과 권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관심 좀 밖에 멀어져 있긴 한데요. 뭐 예산도 사실 교육 관련된 예산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검찰 출신, 검찰 출신 갖고 저는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요, 굉장히 문제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권익위 시절에 어허. 김건희 명품 그 디올백 관련 수수 관련해서 무마 처리했어요. 종결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줬다는 거죠? 면죄부를 줬죠. 그러면 아하. 이제 우리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누가 비싼 거 주면 그냥 다 받아. 어허. 그런 말 왜 못하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의 교육감이면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그때 119 그 목숨 위협받을 뻔했죠. 피살 예. 됐을 때 헬기 타고 간 것도 뭐 이건 특혜니 뭐니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특혜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 본인이 만약 칼 찔려도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게 단 하나도 이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요. 예. 뭐 방심위 위원장 관련된 사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권익위에 있을 때도 그 디올백 관련돼서 무마 처리가 된 것 때문에 그 당시 실무자, 핵심 역할의 실무자가 양심에 반해 괴롭다 해서 사실 좀 이렇게 극단적인 안타까운 예. 생을 마감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이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번 내란 계엄 사건에 이른바 동조, 방조 그리고 내란 선동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일에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 부산 그 대회에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비상계엄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을 약간 옹호하고 윤석열 빨리 구치소 나와야 된다라는 아하. 극우적인 발언했어요. 이분을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도 보수 아닙니다. 그냥 극우 세력뿐이에요. 예. 보수란 말 여기다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감 될 리도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만약에 된다면 부산 교육의 암담한 미래가 펼쳐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끝장 뉴스 끝까지 파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혜 의원님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님, 부대변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 뉴스 프라임.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 날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장 뉴스 프라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